국민연금 예상액을 조회해보고 한참을 멍하니 계셨던 적 있으신가요? 부부가 받을 연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말이죠. 20년 넘게 꼬박 부은 국민연금인데 부부가 합쳐받는 돈이 평균 월 120만 원쯤 됩니다. 그런데 통계청이 말하는 부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36만 원이죠. 매달 200만 원이 그냥 비는 셈입니다. 이 빈자리를 누군가는 다시 일해서 누군가는 모아둔 돈을 헐어서 메웁니다. 그런데 일하지 않아도, 원금을 헐지 않아도 이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세금까지 다 빼고 정직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.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시죠? 나는 회사를 오래 다녔으니까, 20년 넘게 부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?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수치를 보면 20년 이상 부은 분이 받는 돈도 한 사람당 월 117만 원 정도입니다. 부부가 둘 다 받아도 사정은 비슷해서 연금 받는 부부의 89%가 둘이 합쳐도 월 200만 원을 넘기지 못합니다. 그러니 매달 200만 원이 빈다는 건 누구 한 사람의 특별한 사연이 아니라 대부분의 노후가 마주하는 현실인 셈이죠. 그럼 이 빈자리를 일하지 않고 원금도 헐지 않으면서 메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배당입니다.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배당은 결국 내가 가진 주식이라는 작은 집 한 채가 매달 혹은 분기마다 보내주는 월세 같은 겁니다.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두 번째 월급인 거죠. 진짜 월세를 받으려고 서울에 집을 사두려면 수억 원이 들지만 배당은 몇만 원어치만 사도 그만큼 월세를 보내줍니다. 문턱이 그만큼 낮은 거죠. 그러면 이 월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어떻게 따질까요? 딱 하나, 배당 수익률만 알면 됩니다. 내가 넣은 돈에 비해 1년에 얼마를 돌려받느냐 하는 비율인데요. 100만 원을 넣어 1년에 4만 원이 들어오면 배당 수익률 4%, 1억 원을 넣으면 400만 원인 거죠. 결국 내가 가진 돈의 이 비율을 곱하면 1년에 받을 월세가 나옵니다. 그럼 매달 200만 원이 비는 그 자리를 배당으로 메우려면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? 지금부터 거꾸로 계산해 보겠습니다. 매달 손에 200만 원이 들어와야 빈자리가 메워집니다. 그런데 배당에는 세금이 붙습니다. 배당 소득세 15.4%. 그러니까 배당 100만 원을 받으면 15만 4천 원을 떼고 84만 6천 원이 손에 들어오죠. 우리가 쓸 돈은 세금을 뗀 뒤의 돈이니까 세금을 떼기 전 금액부터 키워 잡아야 합니다. 손에 월 200만 원이면 1년에 2,400만 원, 세금 떼기 전으로 환산하면 약 2,840만 원이 필요합니다. 그럼 이만큼 배당을 받으려면 원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? 계산은 단순합니다. 필요한 1년 배당을 배당 수익률로 나누면 되죠. 그런데 이 수익률을 어디에 두느냐가 모든 걸 바꿉니다. 지금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 얼마인지 아십니까? 0.82%입니다. 2026년 4월 기준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예요. 이 평균으로 2,840만 원을 받으려면 원금이 30억도 넘게 듭니다. 그래서 평균을 사는 게 아니라 골라야 합니다. 미국 대표 배당주 묶음인 SCHD, 슈드 같은 상품은 지금 한 해 배당이 주가의 3.31% 수준이거든요. 수익률별로 원금을 깔아보죠. 4%로 잡으면 약 7억 1천만 원, 5%면 약 5억 7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. 평균에 가까운 3.3%라면 약 8억 6천만 원으로 뜹니다. 같은 월 200만 원인데 수익률 1%포인트 차이가 원금을 1억 넘게 가릅니다. 4%냐 5%냐 이 한 칸이 1억 4천만 원이에요. 물론 200만 원을 다 배당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. 목표를 월 150만 원으로 낮추면 4% 기준 약 5억 3천만 원, 5%면 약 4억 3천만 원으로 내려오고요. 반대로 연금 없이 배당만으로 월 300만 원을 만들겠다면 4%여도 약 10억 6천만 원, 3.3%면 약 12억 9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. 7억이라는 숫자, 묵직하죠?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. 원금이 얼마냐보다 그 돈을 몇 %로 굴리느냐가 결과를 가르니까요. 그런데 이 계산엔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. 방금 우리가 뺀 세금은 15.4%, 딱 그것뿐이었거든요.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. 배당이 커지면 그 뒤로 조용히 따라붙는 청구서가 둘 더 있거든요. 먼저 종합과세입니다.
한 해에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아까 그 15.4%만 떼고 끝납니다. 그런데 이 선을 넘는 순간 넘는 만큼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다시 계산됩니다. 월급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분은 거기에 배당이 얹혀 세율이 지방세까지 포함해 최고 49.5%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절반 가까이 말이죠.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인데 이게 더 아픕니다. 지금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따로 안 내고 얹혀 계신 분들 많으시죠? 그런데 한 해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. 재산이 좀 있으면 기준이 1,000만 원으로 내려가고요.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하는데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,000만 원만 넘어도 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보험료 계산에 들어갑니다. 2026년 기준 규요율이 7.19%고요. 게다가 묘한 게 올해 받은 배당이 올해가 아니라 이듬해 11월에 청구서로 날아옵니다. 잊고도 있다가 한 해 늦게 한 방 맞는 셈이죠. 그래서 분기점이 분명합니다. 연 배당 2천만 원, 세후로 매달 약 141만 원. 우리가 메우려던 공백이 200만 원이었죠. 그걸 한 사람 명의로 평범한 계좌 하나에서 다 받으려 하면 이 선을 넘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. 2026년에 새로 생긴 길도 있긴 합니다.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요.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배당만 따로 떼고 끝내주는 제도입니다.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천만 원 이하면 지방세 포함 15.4%부터 시작하죠.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. 주주에게 넉넉히 나눠주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까지 공시한 기업이라야 하고요. 더 중요한 건 노후 배당으로 가장 많이 쓰게 돼 ETF나 펀드, 리츠의 분배금은 여기서 빠진다는 점. 그리고 이걸 신청해도 건강보험료를 매길 땐 그대로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 일반적인 배당 생활자에겐 생각만큼 큰 우산이 못 됩니다. 정리하면 원금 7억을 모았다고 손해주는 돈이 계산 그대로인 게 아닙니다. 실수령은 생각보다 빡빡하죠. 그래서 진짜 핵심은 얼마냐가 아니라 어디에 담느냐입니다. 같은 1억 원이라도 어느 통장에 넣느냐에 따라 매년 떼이는 세금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나고 30년 쌓이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. 답은 두 가지로 나뉘죠. 어느 계좌에 담느냐, 그리고 무엇을 담느냐. 먼저 계좌입니다. 가장 먼저 떠올릴 건 IESA, 우리말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요. 여기서 나온 배당은 일반형이면 200만 원, 서민형이면 400만 원까지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. 그 위로 넘어도 9.9%만 떼고 끝나죠. 일반 통장이면 15.4%를 떼이고 잘못하면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까지 따라붙던 그 돈이 이 계좌 안에서는 조용히 비켜갑니다. 한 해 2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담을 수 있고요. 여기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, IRP를 더하면 넣는 돈의 일부는 연말정산 때 돌려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땐 3.3%에서 5.5% 아주 낮은 세율만 냅니다. 다음은 무엇을 담느냐입니다. 우리나라 기업은 열의 9이 1년에 딱 한 번 3월이나 4월에 배당을 몰아줍니다.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안 생기죠. 그래서 나온 게 매달 분배금을 주도록 설계된 월배당 ETF,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. 미국 우량 배당주를 한 바구니에 담은 상품들인데요. 에소의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1년에 돌려받는 비율이 약 3.8%에 운용 수수료가 0.01%로 거의 없다시피 하고 ACE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약 3.5%,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같은 종류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. 셋 다 매달 분배금이 나오고 방금 말한 ISA나 연금계좌 안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꼭 구분하실 게 있어요. 절세는 상품이 아니라 계좌가 해줍니다. 같은 ETF라도 일반 통장에 담으면 꼬박꼬박 떼이지만 ISA나 연금 계좌에 담으면 그 안에서 세금이 줄죠. 상품 따로, 계좌 따로 기억해두세요. 부부라면 명의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. 한 사람 앞으로 다 몰면 2천만 원 선을 금방 넘지만 두 분이 각자 나눠 받으면 종합과세도 건강보험료 부담도 한참 뒤로 미룰 수 있죠.
그리고 미국 배당은 달러로 들어오니 원화로 바꿀 때 환율에 따라 손에 주는 돈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. 자, 계좌를 정하고 상품을 골랐습니다. 그런데 배당이라고 무조건 수익률 높은 걸 담으면 절대 안 됩니다. 숫자에 혹하는 순간 빠지는 함정이 있거든요. 두 자릿수 배당 수익률이 찍혀 있으면 솔깃하죠. 그런데 그 숫자의 정체를 알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. 레드캡토어라는 회사가 한때 시가 배당률 16에서 22%까지 찍혔는데 장사로 번 돈이 아니라 곳간에 쌓아둔 자본준비금을 한 번 헐어준 일회성 배당이었습니다. 그러니 이듬해 배당은 75%나 줄었고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이렌 주가가 하루 만에 19% 넘게 빠졌죠. 에코라는 회사는 시가 배당률이 17%를 넘었는데 이것도 한 번 주고 끝이었고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수익률은 오히려 18%대로 올라갔습니다. 여기에 함정의 핵심이 있어요.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이라 분모인 주가가 무너지면 배당금이 그대로여도 수익률 숫자는 저절로 커집니다. 그러니 두 자릿수 수익률은 후한 선물이 아니라 이 회사 어딘가 위험하다는 경고등일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봐야 할 건 배당 하나가 아니라 총 수익률입니다. 받은 배당에 주가 오른 것까지 합친 진짜 수익이죠. 앞서 말한 SCHD, 슈드는 지난 10년 총 수익률이 한 해 평균 12%대였는데 같은 기간 미국 대표 지수인 S&P 500은 약 15%대였습니다. 배당을 많이 준다고 최종 수익까지 1등은 아니라는 뜻이죠. 슈드의 배당 증가율도 최근엔 1.56%로 예전보다 많이 둔해졌고요. 물가도 있습니다. 2026년 5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.1%, 체감에 가까운 생활 물가는 3.3% 올랐습니다. 매년 이만큼 돈의 가치가 깎이니 배당도 해마다 조금씩은 자라야 구매력이 유지됩니다. 그러면 목돈도 없는데 지금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? 배당 투자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. 하나는 심는 시기, 받은 배당까지 다시 투자해 수량을 늘려가는 눈덩이 단계죠. 다른 하나는 거두는 시기, 다 키운 나무에서 열매만 따 생활에 쓰는 단계고요. 이 둘을 섞으면 헷갈리지만 나눠 생각하면 지금 뭘 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. 지금은 거두는 시기가 아니라 심는 시기입니다. 그러니 목돈이 없어도 작게 시작해 받은 배당을 다시 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부부 연금만으로는 적정 생활비에서 매달 200만 원이 비었고 그 자리를 배당으로 메우는 데 필요한 원금이 작지는 않았습니다. 4% 기준 약 7억이었으니까요. 하지만 길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.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막아주는 계좌를 고르고 매달 배당을 주는 상품을 담고 심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를 나눠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. 필요한 돈은 크지만 첫걸음은 작아도 됩니다.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느냐, 1년 뒤에 시작하느냐, 그 차이죠. 오늘 이야기가 그 첫걸음의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